네, 분량 조절 실패로 2-4부까지 하게 됐는데 이번엔 조금 더 밝게 마지막 힘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5월 31일 새벽 4시인데요. 하다 보니까 몇 시간을 한지 모르겠네. 몇 번 찍고 지우고 원테이크로 하기로 약속해가지고 이번 화까지는 저만의 약속이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오래 걸렸는데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되게 지루할 텐데 이 영상까지 모두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많이 됐길 빌면서 영상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다가 실망만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새로운 경험 자체에 의의를 두는 거죠. 굳이 기대하지 않고 결과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 긴장된다라는 말하고 설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사실 비슷한 느낌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오늘 되게 설레네요. 맥주 한잔 하면서 설레는 것 좀 설레는 분위기 좀 풀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되게 긴장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본인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항상 가는 맛집이라도 요리 재료나 뭐 요리하시는 요리사분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입맛 뭐 변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되게 똑같은 맛을 낸다고 하더라도 뭐 재료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똑같은 맛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맛의 정도는 있겠지만 어차피 달라질 거 똑같은 맛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끔은 한뭐 횟수보다 빈도로 따졌을 때 가끔은 새로운 것도 한 번씩 맛보는 것도 새로운 재미있는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더라도 상대방에게도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대방도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이라면 새로운 경험을 해줘서 그 경험이 좋은 경험으로 남는다면 좋은 감정이라면 그 사람한테도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역량에 따라 좀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두한테 통용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잔잔한 걸 좋아하거나 소소한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호르몬으로 따지자면 도파민형 사람이 있고 세로토닌형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을 좀 어느 정도 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런 편이에요. 저는 상대방한테 한번 의견을 얘기해봐요. 정말 싫다고 하면 안 하지만 이것도 한번 해볼래? 저것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시야를 넓혀줬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럴 건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한번 해볼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안 좋게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만약에 연애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빠르게 하는 편이지만 제 딴에는 느리게 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나름 조율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또 그것도 운명이 아닌 거고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연애 얘기를 갑자기 왜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연애 얘기를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있는데 이거는 좀 뺄게요. 굳이 뭐 지금 여기 어울리는 게 아닌데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이고 그러고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대본의 마지막에 아니다 두 개 정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없듯이 자신의 특성을 알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타인과 협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남의 기대와 감정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도 존중합니다만 저는 적어도
남의 기대, 어느 누구도 할 거 없어요. 저를 제외한 남의 기대와 감정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기대랑 그걸로 얻은 감정은 그 사람이 알아서 오롯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냥 본인은 좀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도 그냥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기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거나 하면 그 기대에 부응해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기대해서 혼자 실망을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기대한 거 그 사람이 실망한 거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는 게 서로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어찌 보면 또 사람들한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말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돋아주고 성장하는 거를 원할 때는 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대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실망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예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상황에 맞게끔 기대하고 기대를 거두고 이런 것도 다 균형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든지 과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단어들이 아마 균형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살짝 가치관 같은 거라서 어쨌든 그러고 되게 강요하는 게 되게 여러 번 있네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잘 들어가 있긴 하네요. 보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게 정말 많아질 거다. 이게 바로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며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실제로 느껴야 된다라고 적었는데 감사함을 가지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뭐 매사에 다 감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라고 하는데 감사도 습관이에요. 진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 물건 하나라도 상황 하나라도 물 먹을 수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으면 잠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으면 감사하다 보면 내가 언제 그 감사함에 대한 걸 못 느끼는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있으면 항상 잠 잘 잠에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내 잠 잘 못 잤네. 잠 자는 거 진짜 잘 자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목말라. 그러면 나 오늘 물 먹은 거 정말 감사한 일이네. 이런 게 다 느껴져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도 습관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조금씩 감사한 마음을 억지로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눈 감았다 떠도 감사하고 그냥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냥 항상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여튼 뭐 저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요. 안 좋은 생각하고 말은 끝없이 파고들고 유지가 정말 잘 돼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안 좋은 생각했을 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좋은 것들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되게 불안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걱정을 통해서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성장해오고 상상력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일 수가 없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호르몬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도파민이 계속 분비된 상태에서 세로토닌이 계속 분비된 상태에서 스테디한 스테이트로 계속 이렇게 있는 경우보다는 쭉 좋다가도 내려가는 걸 거예요. 긍정은. 근데 부정은 끝없이 추락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과거를 봤을 때 힘들 땐 한없이 가가지고 진짜 막 안 좋은 생각까지 가는 순간까지 가잖아요. 물론 안 갔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지만 근데 좋은 거는 뭐 제가 뭐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뭐 안 좋은 약 같은 걸 썼을 때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나마 따졌을 때 반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사실 인생이 피폐해지는 지름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나락을 간 사람이 진짜 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느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그 순간에 그 바닥을 찍지 않고 행복한 것보다 바닥을 찍고 행복한 게 훨씬 더 크다고 전 느꼈거든요. 저의 바닥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행복의 끝이라는 게 있어서 봤다고 칠게요. 그러면 불행의 끝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역치가 그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은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건데 부정은 안 줘도 알아서 싹이 커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니까 최대한 주위에 부정적인 거나 나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이유가 이런 거에서 온 겁니다. 누구나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싶어 하고 누구나 더 성공하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고 싶어 하는 생각은 다 같잖아요. 솔직히 나 아무리 소소한 거 행복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 더 성장할 수 있고 한다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시야도 넓히고 상황에 휘둘리는 그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관찰하면서 본인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와 선택지와 경험과 목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게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합시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적어놨고요. 실질적으로 뇌과학으로 이건 제가 찾아본 자료일 거예요. 아마 마지막에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책이 있는데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걸 중요시하시면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한 중요함을 별로 안 느끼고 있었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에 이런 것도 좀 출처를 좀 알아보고 해봐야겠네요. 뭐 GPT나 AI를 이용해서 출처 자료 같은 것들도 미리 좀 알아봐서 맞는지 검토해보고 해볼게요. 뇌과학적으로는 일단 뇌는 본능적으로 맞아요. 이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해요. 얘네가 에너지 효율을 되게 중요시해요. 옛날에 먹을 게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방 같은 것도 먹는 걸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에너지 축적하기 위해서 지방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살찌는 음식들 좋아하는 이유가 다 그런 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처하면 도망치는 경우가 있고 뭐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얼어붙는 경우도 있고 뭐 맞서 싸우는 경우 이런 게 보통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본능을 제가 아까 초창기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본능을 거스를 때 사람들은 성장을 한다 했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방법을 똑같이 본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되는 방법을 공유하자면 메타인지하면서 자기객관화를 하고 최대한 멀리서 상황을 관찰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관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따지는 거죠. 앞에 말했던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 행동, 태도, 감정, 습관, 생각 여러 가지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걱정하는데 달라질 게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부 요인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걱정을 해봤자 바뀌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책임지거나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면 흔들리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도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황을 잘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제 과거 얘기를 하자면 외부 통제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놨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상을 너무 여러 번 찍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더 얘기해도 잘 들어주세요. 롤을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지금은 술이나 롤이나 담배나 뭐 여러 가지 많이 끄는 게 많은데요.
예전에 롤 할 때는 부캐 같은 거 할 때는 스트레스 잘 안 받는데 누군가랑 같이 하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듀오를 할 때나 뭐 자유랭크를 할 때나 일반 게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같이 한다면 전 승리를 해야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나빠졌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정말 성격 괜찮다라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웃기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들어왔는데 유하다고 하고 순하다고 들어왔는데 물론 원래 화가 많았긴 했죠. 어릴 때는 본질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롤만 하면 사람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짜증을 많이 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부 요인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롤을 해도 아마 높은 확률로 화를 많이 안 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도 지금 별의별 어떤 일이 닥쳐도 화를 많이 안 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유튜버들을 봤을 때 제일 초연한 사람을 봤으면 뭐 이게 직접적인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파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두 글자인 분. 그분이 저랑 나이대 비슷한 분으로 아는데 그분이 되게 초연하게 방송을 잘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하고 친한 두 분들도 다 비슷한 색깔이어서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분들도 되게 방송적으로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되게 스트레스 잘 안 받고 본인에게서 잘못을 잘 찾는 되게 자기 객관화 잘 돼 있고 메타인지가 잘 돼 있는 사람 같아요. 되게 눈치도 빠르고 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저래서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문득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굳이 이해가 안 가고 통제가 안 되는 일에 화를 왜 낼까 내 감정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외부 일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를 실제로 변화하게 한 것들을 다 추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믿고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복해질 수 있다는데 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도 소통 방식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어떻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적당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조절하는 게 참 많은 수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뇌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쓰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말을 제일 아끼고 들어주기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솔직히 다 자기가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들도 이것도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변해요. 계속 노력을 계속 해보세요. 계속 성장합니다. 진짜. 그리고 바꿀 거 정말 많아요. 없어 보여도 말투도 바꿀 수 있고요. 톤도 바꿀 수 있고요. 머리 스타일부터 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정말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꼭 필요한 어플 생각 중인 거 있는데 만들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연애 얘기인데 주로 생각해보면 연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관심이 있어 하거나 진심이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귀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 많이 하시고 결혼하시고 출생률 높여주십시오. 그게 우리 국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왜 여기까지 넘어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그것도 시도를 많이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갑자기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으로 적어놨던 걸 쭉 읽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클로징은 딴 데 안 세고 쭉 읽을게요. 많이 늦기도 했고 여러분들 되게 지쳤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는 것도 되게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꼭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지우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마지막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이기적인 면도 있고 이타적인 면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MBTI가 ENFP인데 그냥 ENFP 그 자체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진심 어린 말로 저한테 고마워, 고맙다, 너 덕분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전 그 표정하고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좋아요, 진짜. 그래서 저 스스로 좀 성장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돕는 걸 실제로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선행 같은 게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다면 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해서 성공만 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양보를 한다던가 배려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거 보면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한테 선한 영향력과 배려라는 색깔을 묻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버스를 탈 때는 대부분 인사를 해요. 근데 내릴 때 인사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로 하는 거는 뭐 에티켓 때문에 잘 못하지만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들은 문 열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잘 내렸는지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을 향해서 목례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해요. 대신 탈 때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고 저를 잘 데려다 주신 거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면 그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똑같이 해가지고 버스 기사님이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갖고 본인의 직업에 대한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다면 그것조차도 선한 영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다 해놓고 또 역시 옆으로 새버린 ENFP 민성이고요. 여튼 어쨌든 뭐 오늘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믿고 다가오는 미래에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기다리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를 그 미래에 녹여 넣으면서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미래에 살기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원하는 대로 산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믿고 다가오는 미래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대응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믿는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생각 안 하는 것들을 얘기하진 않아요. 다 생각해 본 것들이고 GPT의 세션만 해도 한 200 몇 개 되더라고요. 한 2주 동안 왼종일 떠들기만 했거든요. 둘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세션 하나하나를 직접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주위 환경에 의해 쌓였던 진짜 내 자신의 색깔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서 본인의 진짜 색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찾기 힘들 거예요. MBTI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화되면서 흐릿해지듯이 쉽진 않겠지만 뭐든지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불안하는 거랑 걱정으로 채우기보다는 내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만들어 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확신하면서 그 과정 자체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흥미가 뭔지 찾아보고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진짜 분량 조절 잘못하고 항상 옆으로 새는 거기 때문에 한참 돌아왔지만 알고 있었네요. 대본에서 돌아올 거라는 걸.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나눠서 얘기할까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욕심인데 맞죠?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모든 얘기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과 공통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단지 이걸로 말로 표현하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저만의 방식대로 공유하고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도 공유하고 나는 나를 어떻게 찾아왔고 어떻게 찾아가고 있다라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를 알아가고 찾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해 드릴 거고 준비하고 있는 어플이나 웹사이트나 프로젝트 등을 참여하셔서 만약에 수익을 본다면 수익도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눠갈 수 있는 공평한 구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맨 처음에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영상 자체도 매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1화 올렸고 2화에서 2화에 4부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화에서는 2화보다는 조금 더 영상미를 조금 더 올려서 발전하는 모습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끔 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 많은 ENFP 김민성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항상 해드리겠다고 한 말이 있는데 그 구절을 제가 적어놨었는데 한 화만에 까먹어 버렸네요. 체계적으로 좀 해놓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답을 전달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걸어온 여정들과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그냥 힌트를 드리는 거고요.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의 답은 본인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제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비로소 본인을 바라보는 거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긴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다음에 봬요.